등록이 돼. 등록. 그러니까 화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바로 등록 화면에서 사업명 넣고 감리자명 넣고 첨수 딱딱 넣고 체크 지붕이 있느냐 기초를 할 거냐 이렇게 몇 개 체크를 딱 하고 저장하시고 도면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PC라 생각하시면 도면에서 그냥 한번 불러오기를 캐드 파일, 윈도우 탑재기로서 캐드 파일이나 뭐 PDF를 불러오면 딱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이 백 버튼 누르가 나오면 그냥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홈 화면에서 이제 이 홈 화면이거든요. 그 다음 추가로 또 현장을 등록하겠다 그러면 또 그대로 등록 누르고 똑같은 절차로 다른 현장도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보면 사진형, 위치형, 일지형, 체크형 통계를 보여줘요. 통계. 이 현장에 아직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다는 거죠. 오른쪽에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이 현장에 이제 이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만든 겁니다. 우리 현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그 현장의 전경 사진을 현장 밖에서 찍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지든지 약간 높은 고소부에 가서 그 사진을 현장을 내려다보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UI를 이 아이폰을 바깥쪽에 빼놓은 겁니다. 이 현장에 대한 전경 사진을 찍어야 돼요. 현장 홈 화면에 있는 아이폰은 현장의 전경 사진 밖에서 찍는다 이거죠. 한번 눌러보십시오. 전경 사진은 모든 이미지 사진들은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찍은 사진 또는 내가 지금 현장에 못 갔을 때 누군가 찍은 사진을 보내줄 때 그 사진을 불러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찍을 수 있고 불러올 수 있고 찍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조금 기다리시죠. 포인트가 지금 정경사진 찍고 가시죠. 정경사진 찍고 여기 전경사진이거든요. 나갈 때는 하려고 우측으로 나가면 되고 좌측으로 나가면 되고 전경사진은 또 더 찍을 때는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에 불러올 수 있고 앨범을 가져오겠습니다. 앨범을 폴더 탐식기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폴더 탐식기로 사진, 전경사진 이렇게 전경사진을 붙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 설명드리려는 게 과거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오늘 날짜가 다 되잖아요. 오늘 1월 31일인 이 사진은 2017년 뭐 12월 31일에 찍은 거 한 달 전 사진인데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오늘 날짜가 나오니까 요 우측에 보면 캘린더 모양 캘린더가 있으면 날짜에 관련된 시간하고 관련된 캘린더를 치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그리고 움직여가지고 12월 뭐 예를 들어 29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순으로 나옵니다. 역순으로. 왜냐면 전경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자꾸 내려가면 나중에 찍었는지 안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역순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날짜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작이 아니고 수정 편집, 수정 편집. 내가 돈을 내고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동차를 내가 튜닝해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도로 이런 긴 개념을 생각하시면 아주 안양으로 하시고 마찬가지로 다 수준 편집 잘하는 거지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리얼타임으로 이 현장을 무조건 그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를 도와주는 서브해주는 어플인 거지. 예, 그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갈 때는 좌측 상단의 백 버튼. 여러분 항상 최신 전경사진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딱 보면. 자, 그러면 현장을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전경사진은 밖에서 찍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강조해서 설명드렸냐면 이걸 가지고 공정사진을 계속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감당도 안 돼요. 이동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건 현장 명이 보이는 건 전경사진. 그리고 현장을 이제 클릭을 하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종로 예정일을 설정하라는 팝업이 딱 됩니다. 이게 각 현장별로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종로 예정일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을 가는 거랑 처음에 예를 들어 5개월짜리다 그러면 5개월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까 5포인트 내야 되니까 나는 1포인트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5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매월 5포인트씩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다 해놓고 한 번에 뭐 몇십억 하시는데 어떻든 종료의 기를 설정해야 되는 건데 얘를 눌러야 됩니다. 아니요 누르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내 포인트가 없네. 제가 나갔다가 또 다른 어떻게 되나?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포인트 제가 일단 나와가지고 돌발적인 거죠. 이게 제가 다른 데로 들어오는데요. 요거로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죠? 지금 뭔가 설정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아케인 프로젝트 있을 거고 근데 요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한 달씩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날짜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게 빨간 불로 변하면서 이렇게 날짜가 움직입니다. 날짜가. 없는 것들은 들어가실 때 지금 저희 이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만 일단 해보시고 밑에 확인을 누르십시오. 확인. 그 지금 이렇게 이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가면서 이 위쪽에 종료 예정일 날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고 싶다. 그럼 이것도 저번에는 막 뭔가 설정으로 복잡했거든요. 여기에 요 상단에 보면 포인트가 있든지 뭐 레벨을 있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다시 이 화면을 갑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는 좌측 백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를 다시 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마음대로 하셨다가 나중에 이 프로젝트 삭제하시면 포인트를 그대로 환불해 드리니까 일단 해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면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제일 복잡한 겁니다. 현장을 등록하고 도면 올리고 그 다음에 종료 예정일 설정하는 게 제일 복잡해요. 나머지는 이제 일사천리로 그냥 클릭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현장 아케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다시 제목을. 그러면 현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썼는데 오늘 날짜가 딱 생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 이게 모든 출발은 선생님이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날짜를 만들어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앱이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12월 2일부터 출발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날짜 잠시만 옆에 뭐 날씨가 있어요. 날씨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뭐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이제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 그러니까 현장명을 클릭을 하면 맨 처음에 한 번은 종료 예정일을 설정해야 되고 현장명을 클릭을 하면 날짜가 나오고 그 자기가 가는 날짜겠죠. 날짜를 만들 수도 있고 오늘 날짜일 수도 있고 그 날짜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번에는 중구난방으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싹 정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기초부터 위로 딱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높은 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지붕, 옥탑 이렇게 쫙 내려오고 기초가 있고 그 밑에 전층이나 외부 공통을 딱 밑으로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기초를 찾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쭉 이렇게 다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BIM하고 만나게 되면 그 공간의 형태와 같이 이게 공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이 공통 부분을 위로 올리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밑으로 낮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일본화 이런 모든 게 요 배열로 요 순서로 딱 공사 일본화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게 먼저 나오고 낮은 게 뒤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한번 클릭해 보시죠. 공종은
20개 공종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아까 50몇 개를 다 놓으면 괜찮은데 다 놓으면 헷갈리니까 저희들이 묶을 거 묶고 그냥 쫙 뿌린 겁니다. 뿌렸는데 옆에 원래는 또 옆에 이런 세부 공종명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요 기초 과서라는 가설, 토공, 지정, 기초, 철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를 치시면 되고, 뭐 골조고사 아실 거고 조적 아실 거고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 공종 그대로고요. 단열, 요즘 단열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불만 나고 사람을 다 죽이니까 단열은 일단은 내장 공사에 넣어놨어요. 단열을 별도로 빼려니까 약간 좀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내장 쪽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내단열, 외단열 있는데 그 구분하기에는 지금 단열을 빼가지고 하나의 공종으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약간 너무 부담감을 줄 것 같고 건축사 지금 우리가 이거 오늘 건축사들 뭐 지금 뭐 단열재 제대로 감리 안 하고 진역 3년인가 뭐 얼마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만 뭐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식 패널은 별도로 표준 체크리스트에 없는데 따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서울 쪽에만 있어가지고 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경기도만 딱 가도 축사 이런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성화하는 것도 그래서 이 조리식 패널을 따로 집어넣고요. 밑에 보시면 소방 설비까지는 표준 체크리스트고 민원 공사 중단 공사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걸린 부분은 민원을 클릭하고 치면 민원에 관한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용구들이 딱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리 일지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했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잖아요. 중단된 경우도 가면 체크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 나는 준공 시점에서 완료된 걸 사진 한번 쫙 찍고 싶다. 그때는 이런 공종이 마감 공종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완료를 클릭하시고 딱 찍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기초를 아까 기초는 위치 기초고 공간의 기초, 지금은 이제 공종의 기초, 기초에서 기초를 한번 치보겠습니다. 기초. 이게 이제 마지막 화밀입니다. 마지막.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합니다. 현장을 클릭을 하면 날짜가 나오고 날짜를 클릭하면 청수가 나오고 청수에서 해당되는 청을 치면 공종이 나옵니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것도 이게 노란색으로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움직여놨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또 성질 급하신 분이 바로 이동하는 걸 해달라고 바로 이동 달아놨는데 너무 이거 복잡해가지고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저걸 또 쓰시면 쓰시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다 모두 끝나는 겁니다. 요 위에 동그라미 4개는 기능을 구분하는 기능,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표시만 하는 건 표시만. 이 액션은 하단에 있는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하단에. 그리고 핵심은 가운데 있는 그냥 클릭하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가운데 클릭하시면 돼요. 사진 등록 글자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촬영할 수 있고 앨범에서 불러올 수 있고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기초건설공사의 뭐 기초공사다. 그러면 몇 개 해보는 거죠. PC에서 여러 개 사진은 한 공정에 30개까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부르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진 한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앨범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을 이게 얘들이 이제 밑에 보면 RM이 화살표 있어. 화살표 이게 뭐지? 이런데 사진을 또 찍다가 보면 우리 건축사가 저는 건축사는 그래서 느끼는데 사진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나 이게 위로 올라가 이게 밑에 내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찍어놓고 보면 이게 공사 흐름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출력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꼭 위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싶다. 그럼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걸 움직여 보십시오. 사진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죠. 2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사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없겁니다. 그것 때문에 버튼 2개나 넣어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네. 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제 여기서 요 노란 걸 설명드릴 겁니다. 사진을 근데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이 첨이 아니야. 다른 목적이 이럴 수 있잖아요.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보내려고 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늘 날짜에 동은 생략을 했고 동이 두 동이면 동이 나타나고 하나면 동이는 나타나고 기초 부위에 기초 가설 공정이 지금 와 있거든요. 요 위를 보면 이게 외부를 가는 로드로 가는데 이게 기초 가설 공사 아니고 예를 들어 미장 공사나 지상 3층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내야 돼 이거를. 보낼 방법이 없잖아. 그것도 저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노란 거랑 눌러보죠. 노란 거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 3층에 실은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미장이다. 이동. 보내는 겁니다. 글로. 이것도 의외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찍어놓고서 보면 잘못 찍었을 때 또 나중에 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가려면 다시 위에 첨을 치면 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초청이 있었잖아요. 기초. 그럼 기초로 누르면 기초로 가는 거고. 아까 여기서 다시 노란 버튼을 눌러서 기초, 나는 기초로 바로 갈래. 기초 해가지고 기초 부위에 기초 공사로 바로 갈래 해가지고 하면 바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노란 버튼이 바로 날아가는 거죠. 바로. 근데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쓰고면 유용한 기능.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튜닝이 딱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클릭을 사진을 클릭해보죠. 사진이 확대되는 뷰가 딱 다시 나타납니다. 사진을 이제 여기서 좌측 하단에 보면 보드 모양이 있습니다. 보드 한번 눌러보세요. 보드. 그러면 공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기초 공정에 네 가지인데 내가 지금 이 보드가 사진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사진 보드를. 그럼 이게 지금 기초 및 지정 공사에 대한 사진을 내가 찍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보드 마법사가 뜹니다. 여기서 상단에 뭐 이런 말들을 가지고 딱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바닥에 레벨 확인하는 사진을 찍을 거야. 됐으면 입력. 그러면 이렇게 탁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게 저것보다 훨씬 편해진 겁니다. 오늘 날짜에 제1동 기초의 지정 및 기초공사의 바닥에 레벨 확인하는 사진이 되죠. 보드 앱과 찍으셔도 되고 보드 앱 찍으시가 풀러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369에 적당한 문구가 없으면 직접 쓰셔도 되고 아까 거기서. 근데 이거는 이 사진대로 쓰고 아, 나 이 보드 없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요 보드 옆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딱 누르면 사라집니다.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보이고. 이거 가운데 이거는 아시겠죠? 사진을 세로로 찍었을 때 회전하는 거 도면 회전하는 거고 사진은.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페인트 롤러 있어요. 페인트 롤러. 롤러 뭔가 칠을 하는 거잖아요. 롤러 딱 누르시면 다시 이제 페인트 하나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크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크업은 건축은 잘 용어가 안 되고 페인트 하는 것도 쉽게 하세요. 그럼 여기 요 사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단에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뭐 이 프리핸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이라이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찍으셔가지고 이런 네모를 하게 되면 네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시를 하죠. 그럼 이게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딱 경계 표시가 나오거든요. 바깥쪽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여기 위치가 됩니다. 아, 근데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네. 움직이고 있을 때 다시 선택하시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사이드 줄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고 동그랗게 할 수 있고. 이거 좀 연습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될 때는 좌측 하단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글도 쓸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요 매직 같은 거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매직 누르시고 하이라이트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여야 됩니다. 건축주한테는 이 부분 딱 배가 보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글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저장하시면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표시를 해놓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저번에는 수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수정하는 것도 됩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 원본으로 다시 가져가죠. 원본으로. 원본 할 때는 그 위쪽 오른쪽 위에 보면 리페리시하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 그럼 새로 또 하면 되잖아요. 예. 원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벤치 다 합니다. 안 나가고. 일단 나가시면 좋은 거라. 다시 가서 또 하려면 또 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등록하고 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진을 그냥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요 상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 눌러보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게 이제 도면이 와 있는데 실제로는 도면 등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도면 등록. 네, 저장하시고 요 바깥쪽으로 탁 클릭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거리 나가시고. 네, 저장을 안 하지. 구름을 누르고 저장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나가시죠. 두 번째 동그라미. 예, 위치 표시. 그러니까 가운데 도면 등록이 지금은 도면 등록을 돼 있잖아요. 한번 눌러보시면 도면 등록. 도면 선택. 그럼 아까 앨범이나 이런 데서 도면을 불러오셨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도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됐거든요. 이런 화면이. 여기서 도면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항상 추가는 오른쪽, 하단 오른쪽, 추가, 핀 추가, 핀 추가. 그러니까 핀이 생기는 겁니다. 핀 위치를. 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드래그 해가지고 그 핀이 시공하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공하는 위치에다가. 그 다음 저장. 확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 지금 저번하고 바뀐 거는 여기서 다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하체 또 들어가가지고 바깥쪽에서는 이제 안 깨지고 바로 확대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끔 수정하려면 다시 공사 위치 누르고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리일치입니다. 감리일치. 그 공사 위치 표시하는 거, 위치 표시. 세 번째 동그라미. 감리일치입니다. 감리일치. 일단 딱 나오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그거 치면 되는 겁니다. 감리 차관상 딱 치면 이제 뭐 딱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위 차관상하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리 차관상은 뭐냐? 내가 감리할 항목인 거죠. 항목을 결정을 하고 감리 내용은 그걸 확인하니까 오케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위에는 감리할 항목이고 밑에는 감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감리 내용도 똑같은 게 뜨는데 그때는 밑에를 보시고 감리 차관상은 위쪽을 보는 겁니다. 위쪽에 보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없는 거죠. 내가 기초에서 바닥면 레벨을 확인할 거고 허용 진행의 여부도 확인을 할 거고 이런 거 쓰는 걸 이걸 현장에서 기초 하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용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바닥면 레벨을 한번 체크해보자. 되는 겁니다. 그럼 입력. 하면 이렇게 감리일치가 딱 붙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클릭해가 다시 또 조사나 이런 걸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PC에서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PC는 훨씬 화면이 넓으니까 태블릿이나 PC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리 내용입니다. 감리 내용. 저희들이 UI 바꾸면서 가장 뭐 한 게 가운데다가 버튼을 그냥 글 모양으로 크게 탁탁탁 해놓은 거. 그걸 누르면, 그러니까 요 다음에 요걸 누르고 이렇게 돼. 옛날에는 밑에다가 막 저기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경 벗었다가 판이 크는데 지금 한 번에 다 해놓은 거죠. 감리 내용 눌러보시죠. 감리 내용은 하단입니다. 하단을 이제 나는 확인만 했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고 검사만 했다는 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도 있고 경기도 쪽 가면 확인 결과 양호 이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죠. 검증 결과 양호. 이것 때문에 그 주사들이 감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딱 붙는 거죠. 검증 결과 양호.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면 이걸 드래그를 이렇게 잡고 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특기사항 이거는 제가 뭐 꼭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특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썼으면 좋겠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역시 감리 내용에서 하단으로 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면 저희들이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시설 이런 말들을 넣어놨습니다.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거니까 특히 요즘 뭐 화재가 여러 가지 안전 가지고 뭐 안전 대한민국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안전해야 되고 이걸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 갈 때마다 안전에 대한 걸 지시를 내리고 이걸 계속 감밀적으로 적었다.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또 뭐 정상 참여는 될 거 아닙니까? 감리자가 최선을 다했구나. 비상주니까 입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또 정말 그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별도로 키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니까 이렇지 실제로는 하면 몇 초가 안 걸리는 거죠. 다다다다 하면 숙달만 되면 막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를 가죠.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이거 딱 치면 되게 돼 있고 딱 체크리스트 치우십시오. 가운데 체크리스트 글자 치우십시오. 그러면 기초에서 체크리스트 기본 업무에 해당되는 항목 하나, 둘, 셋, 세 개고 세 개. 이 밑에 설계도서 지정 시공 확인은 저희들이 아키엠에서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도서의 스펙이라는 제품들에 대한 그 감리 검증 항목이 좀 필요하다고 저번에 협회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들이 집어넣은 거고 실제로 역시 세 가지입니다. 바닥면 레벨을 확인을 했고 지정공사도 확인했고 뭐 미창 콘크리트도 했는데 이게 괜찮더라.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임시 저장을 할 수 있고 서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임시 저장은 뭐냐? 이게 아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서명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 뭐 시공하는 사람한테도 받아야 되고 뭐 현장 대리 또 현장 관리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사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저장은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아래 한글로 다 출력이 됩니다. 아래 한글로 다운받든지 PDF로 출력을 해가지고 나는 한 번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어차피 노트니까 그 용도로 해놓은 거고 또 현장에 감리자가 있고 뭐 시공자가 있으면 서명을 받자 그러면 서명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리프레시는 이걸 지우고 다시 할 때는 이거 누르면 되는 거고 네. 서명 누르고 서명. 서명은 4개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 현장 이게 원래는 또 좀 복잡했는데 저희들이 아주 좀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그대로 서명이 해당되는 데를 치면 되는 겁니다. 현장 대리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장 대리인 서명 현장 이 글씨체도 저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감리자 총괄장기부서 어제 바로 딱 합니다. 다 됐다. 그러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공종인덱스로 돌아갑니다. 공종인덱스 사진을 지금 2장을 찍었고 위치 표시를 하나 했고 일지를 하나 쓰고 체크리스트 하나 했는데 그죠? 공종인덱스 돌아가는 겁니다. 요 루틴이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날짜만 틀리고 위치만 틀리고 똑같으면 사진 찍고 위치 표시하고 감리일지 쓰고 체크리스트 쓰고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매일 할 수 없으면 체크리스트 안 쓰시면 되고 감리일지도 매일 쓸 거 아니면 체크리스트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하는 것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해당된 내용을 바로 날짜로 돌아가시면 날짜를 치면 날짜로 가고요. 기초를 치면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 위에 해당되는 게 그대로 치면 요 아케인 프로젝트 호흡으로 가는 거고 날짜를 치보겠습니다. 날짜를. 그럼 1월 31일 날 날짜가 나오는 게 아까 맑음이고 오늘 날짜에 옆에 PDF도 다 붙어 있습니다. PDF 이미 생겼죠? 한번 눌러보시죠. PDF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나오면 이게 나와야 돼. 방금 자기가 작업한 거를 그대로 보여준다니까요. 찍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기하잖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인이 제대로 됐느냐, 사진 대지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그 공정 보내, 3층에 보낸 미장 사진인 거고. 그러니까 미장 사진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바로 누구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PDF 파일을. 여기 위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번 보여주시죠. 공유 버튼. 바로 카카오톡, 아까는 사진을 보내는 걸 안 했는데, 사진도 찍고 밑에 공유 누르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온 거죠. 이렇게. 오늘 날짜에 대한 사진 대지하고 다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지분이 이게 작업해가지고 소장님 바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철수해 되는 거잖아요. 문서를 보고 철수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냥 앉아가지고 정신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모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날짜를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날짜 만드는 것까지만 한 번 더 하고, 날짜 만들고 빨리 날짜만 만들면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시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고 또 PC에서 접속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날짜를 만들겠습니다. 날짜는 홈 화면 말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화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꿨는데, 가급적이면 날짜 인덱스로 왓을 만드시면 바로 확인되니까 좋죠. 지금 오늘이 1월 31일이고 1월 30일이고 1월 18일 쭉 해가지고 12월 거 2017년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30일께 있어야 된다. 날짜가 계산을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모든 공정을 정확하게 뭐 기초청이 되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날짜 인덱스 화면에서 요 상단에 점매기 3개 있잖아요. 점 3개 메뉴 누르십시오. 이것도 원래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공간 정보가 우리가 맨 처음에 등록했던 그 공간 정보 그거 설계 도면 정보했던 거 마지막 남은 게 현장 설정입니다. 현장 설정 클릭하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현장 설정 화면으로 오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하단에 캘린더 누르십시오. 그럼 날짜 관리 팝업이 됩니다. 삭제는 날짜를 지우는 거 간단하죠. 수정은 이 날짜가 어떤 이유를 생각하니까 12월 30일인데 12월 29일이 됐으면 좋겠어. 모든 걸 입력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추가면 추가는 날짜를 집어넣는 거죠. 12월 이동해요. 12월 30일이 토요일이네. 29일 하죠. 12월 29일 날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복잡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도 막 짜증내 사시니까 제가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수정해서 볼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씨 맑음하고 12월 9일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를 치면 청이 나오는 거, 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지하 1층. 빨리 해보겠습니다. 빨리 지하 1층. 예를 들어서 뭐 석공사. 이 말은 안 되지만 과거에 기초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가지고 막으면 이상한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은 안 나오는 거죠. 청을 치고 공정을 선택을 하면 바로 액티비티 체크 화면이 나오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냥 그걸 사진 등록 하시면 되는 거죠. 좋게. 과거니까 1부입니까? 아닙니까? 1부. 이게 이제 PC라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석공사다. 등록. 사진도 공유하겠다. 사진 클릭하시고 우측에 보면 공유 있잖아요. 공유 누르면 카카오톡가 탁 뜨는 겁니다. 그걸 카카오톡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 표시 해가지고 도면을 공사 위치, 하단에 공사 위치를 딱 누르면 핀 추가, 하단에 핀 추가, 핀 이리 움직이고 저장. 그 다음에 그러면 됐고, 세 번째 감리 일지.
감리 위치. 차관 사항은 감리할 항목, 감리 내용은 감리의 결과. 차관 사항은 위쪽을 보고 돌에 대해서 굽힘과 뒤틀림, 고통촉구 이런 거를 현장에서 머릿속에 돌이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굽힘 이런 용어도 있구나. 혹두기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섭식공법인가 근식인가 근식이면 앙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축주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만약 같이 있는데 이런 용어를 구사하면서 우리 감리자 진짜 정말 기술이 뛰어난 사람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입력. 감리 내용. 감리는 금방 방금 이런 여러 가지 섭식공법에서 내가 확인하니까 양호하더라. 되는 거죠. 특기사항 말씀드렸잖아요. 특기사항은 감리 내용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만들 안전장모, 입력, 저장. 이 루틴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가 체크리스트. 석공사 체크리스트 가면 누르는 거죠. 공정을 선택하는 거죠. 공정. 석공사. 체크리스트. KS 자재를 했느냐, 바닥재 경험 미끄럼 해당되는 거 많은 거죠. 최종 마감 상태하고 KS. 또는 KS 아닌 경우도 있죠. 중국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도 KS 받을 수도 있으면 그 하기. 그러니까 포천석인데 왜 포천석을 안 쓰고 중국산을 한 쓰냐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제가 감정이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자가 잘 눌러야 돼. 그냥 최종 마감 상태 유관하기 요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안에 나중에 해놨다가 이게 품질 자재 스컵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 그러면 여기 현장 대리 설명식. 현장. 중간과 붙여. 입력. 되는 거죠. 완료. 석공사 사진을 2장 찍고 위치 표시를 하나 있고 입지를 하나 붙이는 게 있고 소개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날짜로 가려면 날짜를 클릭하는 거죠. 위에 날짜를. 옆에 PDF가 생겼잖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석공사, 혹두기 어쩌고저쩌고 사이트 들어가 있고 확인결과 양화, 체크리스트. 이게 체크리스트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거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표준 서식 정보 안에 여기에 체크리스트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설정해서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내지. 아까 불러오거든요. 오케이. 끝난 거죠. 그러면 홈으로 가야 되겠다. 위에 아케임을 치든지 백부통을 치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루틴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이게 조금만 숙달되면 실제로 보드 같은 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보드 안 만들고 위치 표시 그냥 이거 하나 하면 쓰시는 데는 그냥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차이들이.